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월가의 주식격언에는 알을 낳기도 전에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 정보와 소문이 나돌기 마련인데요. 그중 진짜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기대감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확실한 근거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하셔야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저희 대박스쿨에서는 확실한 정보들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텐데요.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궁금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도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오늘 어떻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고생하신 분들 전부 수고 많으셨다고 좀 응원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우리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 명절 들어가기 전에 내 포트폴리오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들과 또 종목 진단해드리려고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이 조금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던 그 업종들만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또 불기둥을 뽑을 수 있었었는데요. 시장의 큰 어떤 시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별로 다른 것들이 별로 없어요. 매일 똑같아요. 매일 가는 업종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소외된 업종들은 어느 천년에 올라갈지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들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좀 이렇게 차분하게 릴렉스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미 오늘 어제 이렇게 막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미 제 방송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이제 살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그 업종들 속에서 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하나씩 좀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또 많이 해드릴 겁니다. 어제 좀 많이 주셨는데 좀 못 해드렸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그리고 이제 상단 번호 문자 주시면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받아서 당장 내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흐름을 잡아 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내용들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어제 종목 진단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 해드렸던 분들 거 몇 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방송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갑자기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비중이 굉장히 크신 분이 한 분 주셨었는데 제가 요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뒷자리 우리 4674님께서 올려주신 네이처셀 1,900원 매수가의 비중 80%. 종목 상승 부탁드려요. 종목 분석도 아니고 갈지 못 갈지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네이처셀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 주가를 보니까 오늘 좀 빠졌어요. 그죠? 어제는 좀 많이 올라가고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계신 종목을 처분할 때 도움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아까 말씀하신 1,900원이라는 가격은 거의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상위 1% 프로들이 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난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9,900원대 바닥을 만들고요. 그리고 쭉쭉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는 얘기는 매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운 좋게 이렇게 얻어 걸렸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매매를 꼭 적어두시든 기록하시든 하셨다가
그 느낌들을 살려가지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면은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매 아주 잘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칭찬드리고요. 자, 어제 뉴스를 좀 보니까 어제 주가가 장중에 25%가 급등하면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일본에서 뭐 항암 면역세포 치료 관련된 승인 소식이 있었다. NK 항암 면역세포 이용을 한 암 치료 사업에 돌입했다는 소식들이 주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보통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실리면은 그건 파는 날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음봉매수, 양봉매도. 그러면은 어제처럼 특비를 이렇게 거래 많이 실리면서 급등한 날은 파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파셨으면은 딱 좋았던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은 내일이라도 저는 정리를 일부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보니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하락했어요. 단 낙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발을 먼저 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미 매수는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유 있게 내일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 팔지는 마시고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한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혹은 12,500원, 저는 그쯤까지 한번 내려올 것 같거든요. 12,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더 담아가지고 또 올 때 양봉해서 팔고 음봉매수, 양봉매도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천히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신 분들 중에서 여기 보니까 우리 현대건설을 주셨는데 이거는 오늘 주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뒷자리 6449님이 올려주신 현대건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65,000원이시고 30%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자, 현대건설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방송을 통해서 오늘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 중에 한 가지가 건설주나 SOC 사업 관련주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 어떻게 됐죠? 다 무너졌습니다. 자,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정부에서 오전 11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하나 드렸어요. 남북경협주였거든요. 그 업종이 바로 뭐였냐면은 최근에 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사료, 비료 이쪽 관련주였었는데 오늘 그쪽 관련주들은 저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건설 관련주나 이쪽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SOC나 건설 관련주들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오늘 뉴스 딱 나왔다고 해서 올라가는 테마가 아니라는 거를 어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눌리면은 사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지금 보면은 지난 10월 달에 주가가 4만 원짜리 주가가 6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좀 쉴 때 됐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현대건설 오늘 만약에 6만 원대 들고 있는 물량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 뭐 우량주 같은 경우 대형주는 바닥에서 50% 그리고 소형주는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사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거래하는 편인데요. 매매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매수한 가격을 위협하는 경우 까딱 잘못하면 이거 손실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구간에서는 버티지 마시고 꼭 저는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은 한 2, 3개월 그냥 휙 날아가는 거 아시죠? 주가는 반토막.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좀 피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대건설 역시도 오늘은 좀 하락했지만 저는 내일장 글쎄요. 바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게 생각되는데 일단 저는 본전 구간까지 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잠시 보지 않을 그 타이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가면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55,000원 선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쯤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 남겨주시고요. 제가 문자 전화 받는 동안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을 보시고 어제 야간에 제가 공개 방송을 또 했거든요. 11시 반에 했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오늘 아침에 도움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다들 아시는 종목들 있죠. 뭐 수소차나 또 남북 경협이나 또 차기 대선 후보 관련 종목들이 매일매일 급등이 나오고 막 그쪽에만 자금들이 다 쏠려 있고 온 관심이 쏠려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솔직히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나도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물린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안 보시는 분들은 뭐 저의 전략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죠? 제가 작년 말에 드렸던 장기적인 투자 전략 그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단기 투자자분들은 제 방송을 매일 시청하시면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잡아드렸던 부분들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일단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드렸던 내용들 에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특히 당대표 3파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2부작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딱 보이죠? 아하, 저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시장이 오늘 지수도 좀 많이 밀리고 장중에 코스닥이 거의 뭐 1% 가까이 조정받는 그런 구간 속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특히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던 것들, 그러니까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이 진짜 많았어요. 요거 차트 한번 좀 잠깐 보고 갈까요? 보면은 뭐 이런 것들, 한창제진 같은 종목들이 오늘 역대급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더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풍이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되게 좋아요. 올라가는 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좀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단기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은 칼같이 그냥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한 투자자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거 좋은 거니까 한 뭐 2, 3년 묵히면 대박 나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장기 우하향하는 그런 차트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부터는 철저한 단기로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뭐 업종으로 속해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뭐 대형 포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비록 이제 물량은 크게 나온 편은 아니지만 이제 고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기전까지는 재료가 아직까지 이제 디데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의 매수 관점을 보고 있지만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지율 조사를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등을 누가 하며 2, 3등을 누가 하며. 그죠? 그것들을 만약에 보셨으면은 오늘 아마 수익을 내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까 전에 점심때 한 11시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율 조사에 대한 발표가 언론에 쫙 보도가 됐더라고요.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도 안 하고 매매하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 잡아드렸던 그 관련주들 오늘 좋은 수익 있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을 거래에서도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또 2, 3%씩 또 추가적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너스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일정 체크하시고요. 몇 날 며칠에 어떤 일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날이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면은 팔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시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랑 같이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 어제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그죠? 확정된 내용이었죠? 내일 뭐가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아직 뭐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북콘서트를 좀 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장 끝날 때 이미 상당 부분들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종가가 거기다 고가로 마감한 걸 보면은 오늘 한번 보고서 야 이거 내일도 가겠구나라고 이미 이제 하루 먼저 선취를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과연 이번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관련주가 흥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호재는 이미 일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정말 가지 못하면 손절에 자신 있는 분들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또 북콘서트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또 혹시 거기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이 되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중에 주가가 또 바닥을 치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제가 오늘 장중 방송에서도 바닥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뜨거운 건 사실이지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략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세의 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파는 사람들이랑도 내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승률이 높지 않으셨던 분들은 접근 금지, 그리고 충분히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먹을 구간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손절에 자신 있는 분들만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아직도 이쪽 관련주에 미련이 있으시고, 사실 저는 이거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뒤로 2배 이상 올라왔는데 아직도 미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이따 야간 방송에서 한번 살짝 짚어드리는 걸 할 테니까 이따 이건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일정 체크해드리면서 마지막 매도 기회다라고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쪽 관련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전체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오늘 사실 이제 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가 좀 이렇게 화끈했으면 예상보다 좀 더 좋은 어떤 우리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갔다고 했으면은 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내용들 자체가 좀 축소돼서 발표가 되면서 좀 실망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는 이만큼이었는데 전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왔었고 그 시점에 바로 지지율 조사가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테마라는 게 시장에서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에 비해서 관련주가 수십 개가 되잖아요. 몇몇 종목들은 약간 좀 위험했었는데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좀 차분한 모습이었고요. 실제 오늘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파셨어요. 제 방송을 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종목들이 오늘 만약에 개인들이 완전히 순매수를 그냥 고점에서 다 해버렸으면은 진짜 이거는 내일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단타의 관점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볼만한 여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 매수하는 거는 전부 다 고가 매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거듭 2번, 3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적풍이 앞으로 이제 이쪽 관련주를 매매를 하는 플랜들을 미리 살짝 좀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번에 목요일 날까지 출마 일정들이 만약에 다 끝난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이쪽 테마를 볼 이슈가 없을 거예요. 저는 하락만을 기다릴 겁니다. 급락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거고요. 충분히 조정, 종목들마다 어떤 거는 30%, 어떤 건 40%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저는 지지율 조사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월 말에 전당대회까지 어쨌든 일정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전당대회를 넘어가면 안 돼요. 전당대회 끝나는 순간 모든 관련 종목들이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과거 총선 관련주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디데이로 보고 저는 급락시에 한번 담아볼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 지지율 나온 것들을 보니까 1등 후보는 그래도 독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2등 후보가 3등 후보가 너무 애매합니다.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 선언은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남은 2, 3주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변수로 가지고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당장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모든 주식을 파시는 게 좋을 거예요. 관련된 종목들을.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내용은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봐드려야 되니까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 단기 투자자분들은 방금 전까지 제가 드린 내용들이 도움 많이 되셨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장투자들 바닥에서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
오늘 굉장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판 CES라고 불리는 이름도 되게 길어요. 한국전자 IT 산업융합 전시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동대문에서.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도 좀 가고 언론들도 가고 했었었는데 이 행사가 이제 왜 한국판 CES냐면 미국의 CES에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기업들, 뭐 삼성, LG, 네이버,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이제 급조됐다는 그런 또 논란도 있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보냐면은 이 행사가 대통령의 주최로 진행이 된 것이고 오늘 문 대통령의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이 기업들에 대한 뭐 얘기들도 코멘트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테마 쪽에 집중을 많이 하는 모습이지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IT주들을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네이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 디스플레이 기업들 많이 올라왔죠.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엔터주나 건설주 쪽은 약간 기관들이 발을 좀 빼는 느낌이고요. 빼는 느낌이고 오히려 IT나 자동차 쪽에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번 달 들어서 기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이 제일 많은 게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보는 방향은 이쪽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IT나 자동차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간으로 하루 이틀 안에 급등 나오는 그런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정시마다 매수 전략을 드리고 싶고 지금 빠져나가는 엔터나 건설주 같은 경우는 충분한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마시기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IT 기업들 이 중에서 지금 뭐 맨날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뭐 살 종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IT주를 팔았거든요. 좋은 종목을 오늘 매도했었는데 지난 12월 달부터 모아왔던 종목을 오늘 저는 팔았어요. 그래서 IT주들이 지금 투자의 매력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굉장한 저평가 구간에서 정말 이번 명절 뭐 전후 그런 하락장의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저평가 IT주들을 오늘 몇 개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 시장에도 진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야간 방송에 오셔서 적풍이 손수 준비한 이 IT주 어떤 종목이 있고 얼마에 사서 얼마큼 가져가면 되는지 이 전략들을 좀 세세하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거기서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IT 관련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종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615님의 문자입니다. 적풍님, 시티젠 3,300원에 25% 화요일에 매수하고 손절을 못해서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분석을 정말 꼭 요청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지금 손실권에 있는 시티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참 이런 종목들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불나방처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종목들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주가가 이제 내가 매매했으면 사실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은 잘 하시는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되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막상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 주식 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면 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상패만 안 되면 되겠지. 여기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외면해버리는 사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절대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시라고. 일은 벌어진 거고 빨리 냉정하게 정신 차려가지고 빠져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시티즌도 제가 좀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나마나 이거 단타 들어가셨다가 물리셔서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까지 오신 걸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제 분석을 좀 드리면은 보통 이제 요즘에 종목들을 보실 때 거래가 실린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그날은 파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시티즌을 저라면은 매매를 안 했겠지만 이거 보시면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같으면 매매를 안 했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시티즌을 누가 만약에 꼭 사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은 저는 만약에 오늘 종가쯤에 한번 샀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제처럼 올라가는 날은 사는 날이 아니었다. 오늘처럼 조정받는 날. 오늘 빠졌죠? 거래량 어때요? 어제보다 거래량 많이 줄었죠? 거래 실린 상승과 거래 없는 조정. 그 오늘은 눌림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샀다고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에 저는 만약에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 내려드릴게요. 시티즌은 일단 본전 오면은 매도하는 걸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매수가를 넘어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3,400원 정도부터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전 오면은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양봉에서 사지 마시고 꼭 음봉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시티즌은 본전권에 오면 매도를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94,500원에 네. 비중은 40%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94,500원에 40% 보유 중이신데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예.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저희 한 중기 정도 보려고. 네. 예, 일단은 뭐 11만 원 그 이상까지 보려고 좀 매수했는데 네. 떨어지더라고요. 네, 조금 매수한 예, 후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예. 네, 그래도 좀 저가인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목표가까지 가능할지 바로 물어볼게요. 예. 네, 정관이 스튜디오 드래곤 94,500원에 40% 좀 중기로 본다면 11만 원까지는 좀 충분히 가능할까요? 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최근에 드라마 좀 즐겨 보시나요? 예, 드라마 즐겨봤습니다. 그래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것도 좀 보셨어요? 예, 봤어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드라마를 개인적으로 정말 몇 개 안 되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저 커피 타놓고 드라마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적풍 선생님 그 네. 방송, 네네네. 우리 방송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좀 개인적인 실망을 많이 했던 게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들었던 드라마들이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예, 맞아요. 마무리가 좀 대부분 아쉽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구간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또 이번에 드라마들이 뭐 막판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드라마 시청률 괜찮게 나왔고 또 이 드라마들이 해외 수출이 이제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주가나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또 새롭게 그 제작되는 드라마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드라마 제작 그 전체 파이가 역대급으로 클 거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드라마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드라마들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기존에 드라마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전 좋게 보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면은 지금 주가가 살짝 불안한 구간들은 맞아요.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한 9만 원 저점에 12만 원 고점을 이렇게 대충 좀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다가 최근에 하단 구간들이 약간 좀 깨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다면은 단기 투자자분들은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장기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은 지금은 걱정할 거 없으니까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하락이 당장 내일 모레 회복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쯤으로 이거를 보고 있냐면은 일단 지금 이번에 이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반영되고 하면은 거의 매수하신 금액대에 좀 넘어가지고 1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만 원 근처에서는 보통 이제 심리적인 저항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할 때 나는 뭐 99,800원에 팔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의 이거 10만 원 가면 팔아야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는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발표가 주가 반등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지 정말 뭐 무궁무진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10만 원까지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께는 1차 목표 1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11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화제작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좋은 그런 드라마나 아니면 해외 수출, 중국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온다든지 새로운 어떤 기대의 신작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주가는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만 원, 11만 원 그 사이쯤에서 잘 분할 매도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니까 저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대로 한번 잘 해보시고 중간에 좀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공개 방송 통해서 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26님의 문자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오르는 장에 제 종목만 급락이에요. 네페스 신소재 30% 매수가 58,000원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페스 신소재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급락 나온 종목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리드. 하한가 같죠? 또 하나 네페스 신소재. 도대체 이 종목들이 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이 좋은 장에 솔직히 오늘 장 괜찮았잖아요. 그죠? 이 좋은 장에 왜 빠질까? 일단 요거 차트 한번 보면서 종목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은 벌어졌어요. 사태는 벌어졌고 이제 해결을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덮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손실을 덮어버리면은 이번에 명절 5일 동안 우리 쉬잖아요.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둬서 토일 월화수 쉬는데 5일 동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분명 후회가 많이 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드시 이거는 정리하셨어야 되는 종목인데 주가가 중간에 많이 빠져버리면서 그냥 하다가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유가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네페스 신소재가 오늘 뭐 때문에 빠졌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추측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어떤 일부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 쪽 자금들이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물량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어떤 큰 자금이 왔다가 뭐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번 달까지 가져가 보기로 했는데 안 간다. 그래서 팔고 다른 거 산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개인들이 오늘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물량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바닥에서 지금 저점이라 생각해서 물타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빠졌다고 싸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전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조금 불안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주가를 보시면은 얘는 바닥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냐면은 작년 초에 이 종목이 10,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1년 동안 주가가 8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증시를 뒤져보면은 8배까지 올라온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잘 가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되게 좋은 종목이구나. 하락장에서 좋은 거구나. 그러면 엄청 좋은 거네.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추세가 거의 꺾여 내려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 이틀 정도 보시고요. 일단 오늘 사태는 벌어졌으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보시고 주가가 5만 원 위로 회복되지 못하면은 이거는 절반 매도. 일단은 위험한 거니까 비중 축소하시고요. 이틀 정도 기다려 봤는데 주가가 5만 원까지 그래도 올라와줬다 그러면은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명절 전까지 비중을 좀 줄이고 가시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5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켜주면은 그래도 반등의 어떤 실마리는 있는 거니까 가져가 보시고 5만 원 회복 못하고 더 흐름들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이거는 비중 축소 줄이셔가지고 좀 다음에 좋은 종목으로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페스 신소재는 이틀 안에 5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절반 매도하시고 회복을 한다면 계속 보유를 해보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상담 또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동아지지를 네. 21,200원에 네. 30%를 가지고 있어요. 네, 30%요. 예. 네. 그래서 그 전망하고 목표가 네. 그리고 이게 경협주의 속하는지. 현실이 뭔지 네. 그 여부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망, 목표가 그리고 경협주 섹터에도 편입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동아지질 21,200원에 30% 목표가 전망으로 경협주에도 속하는 종목인지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시나요? 자, 이거는 오늘 좀 팔았어야 되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분석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거 언제쯤 들어가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남북경협주가 다 무너지는 날이었거든요. 특히 예. 건설주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대우건설이랑 SK건설 쪽으로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건설업 종으로 보는 게 맞고 또 남북경협주로 엮일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예. 같은 시기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그 면제 사업 발표를 하게 되면서 좀 오늘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예. 그동안에 그 호재 때문에 갔다가 재료 나오고 나니까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어서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업종이나 이쪽 관련 남북경협주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고 충분히 빠진 다음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동아지질은 일단 생각하시는 대로 남북경협주가 맞고 더 올라갈 종목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들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이 고점이에요. 오늘 이제 신고가 기록을 했고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 오늘 물량이 꽤 그래도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누가 샀는지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다 팔아버렸고 개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특히 1월 달 들어서 가장 큰 매수가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좋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간으로 봤을 때 매수가 21,000원대면은 약간 비쌀 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략 좀 드리고 싶냐면은 나중에 이거를 다시 들어가실 준비를 하시고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고 가자.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2만 원, 2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켜준다면은 이번 명절 어쨌든 끝나고 나서 반등의 어떤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번 주에 2만 원을 위협한다. 뭐 지금 2만 400원이죠. 근데 막 2만 100원 근처 와가지고 이거 깰 것 같다. 또 불안한 그런 시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저는 보유 비중의 절반을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 절반 매도하시면 손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를 하느냐? 충분히 빠졌을 때 저감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아지질이라는 종목에 제가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17,000원 정도를 저는 보고 있어요. 17,000원 부분까지 내려온다면은 만약에 이번에 물량 빼게 되면은 그 뺀 물량만큼을 17,000원쯤에서 추가 매수로 들어가 놓으시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18,000 얼마 정도로 잡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2만 원 넘어설 때 파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손실됐던 거를 그대로 메꾸고 더 수익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빠졌을 때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빠지지 않고 2만 원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크던 작던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면은 일단 정리 한번 하고 다시 다음에 밀렸을 때 저 밑에서 17,000원대에서 다시 들어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업종은 앞으로 저는 계속 볼 겁니다. 계속 볼 텐데 이번에 약간 과열된 것만 끝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가에서 다시 보시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네. 네. 그래서 잘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는 또 제가 질문하시면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동아지질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009님의 문자입니다. 적풍님, 주성 엔지니어링 9,555원 30% 물타기를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움직임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물타기를 하셨는데도 지금 좀 단가가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참 이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이 시장에서 인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세요. 이거 막 그냥 거의 막 뭐 이런 말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열광적으로 사는 것들이 있죠. 거의 막 눈이 뒤집혀서 산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진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사는 테마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죠. 저평가 IT주들이 요즘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얘도 거기에 속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마인드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략 관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은 작년에 1년 동안 제대로 된 반등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 2017년도 신고가에 대비해서 보면은 주가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참 저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많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진짜 너무나 이게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의외로 이 회사는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들어가서 장기 투자하시면은 한 6개월 정도만 보유하시면은 저는 정말 여유 있는 수익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좀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의심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현명하게 좀 중간중간 전략을 좀 세워보자면은 자 지금 바닥이 이제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내려오더라도 걱정하실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바닥이 지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런 구간들 우리가 뭐 역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바닥 구간 잘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 투자 오랫동안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저는 목표가를 10,000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난 중간에 빨리 팔고 다른 거 사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은 목표가를 8,000원 드릴게요. 그래서 중간에 팔고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이시라면은 10,000원 그리고 좀 올라오면 팔아야지라고 하시면은 8,000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원익큐브요. 네, 원익큐브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3,050원. 네. 비중은 한 10% 정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원익큐브 3,050원에 10% 보유 중인데요. 매수가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 단기로 보냐 장기로 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단기로 보신 건가요? 장기로 보신 건가요? 이거 저는 단계로 보고 들어갔다가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몰려 있어요. 지금 한 알겠습니다. 3-4개월 되었다. 일단 원익큐브라는 종목의 재료가 이 폴더블 폰이에요. 그죠? 예. 폰이 막 접히는 거 요즘 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중국에서 먼저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약간 좀 힘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2월 달 말에 삼성에서 이 폴더블 폰이 또 공개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음 달 한 달 정도 보유가 가능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3,000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거를 다음 달까지 한 달 정도 보유라고 하시면은 저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한 달 가져갈 수 있다. 그러시면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냥 이거 좀 팔고 다른 거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이 파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좀 올라왔지만 1, 2주 조정받다가 얼마쯤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 가능하시다면 저는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한 3,300원 정도의 매물이 많이 걸려 있네요. 그래서 한 10% 약간 수익 구간 발생하는 3,3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원익큐브까지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이 공개되나요? 오늘 보니까 그래도 아까 제가 IT주 몇 가지 보면서 되게 좋은 전망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테마주에 지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맨날 뭐 올라가고 있죠? 뭐 대선 후보 관련주, 수소경제 관련주, 남북경협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뭘 사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화면만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들이 정말 많이 사는 종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AP 시스템. 참고로 코스닥에서 어제 오늘 제일 많이 산 종목입니다. 기관들은 지금 모든 종목들을 다 팔고 있는데 IT만 사고 있어요. IT하고 자동차 쪽만. 이런 거 잘 올라오고 있죠. 제가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 드렸었던 SFA 같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차트를 그리면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누가 이 종목을 고평가주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머지않아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 IT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에 지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몇 가지 종목들을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저평가 IT주를 오늘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11시 반 공개 방송 오셔서 오늘 이렇게 재료들 아까 확인하셨죠? 대통령의 오늘 방문. 다른 일정들도 있었지만 저는 저 방문했던 거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뭐 단기 투자자라면은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되겠지만 오늘처럼 갑자기 경협주가 무너졌을 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장기 바닥에서 모아갈 만한 IT주를 보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기관들이랑 따라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은 어쨌든 요번 열풍이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손실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손절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저점에서 또 새로운 부각이 될 수 있는 IT주 오늘 야간 공개 방송 11시 반에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마주를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적풍 전문가님이 온라인 방송에서 마음 편히 매수할 수 있는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는 저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IT 관련주들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관련주들 확인하셔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